네, 안녕하세요. 김건호 변호사입니다. 제32강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라고 기재하시고 당사자란에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기재하시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번호를 모르시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목적물 가액, 속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속가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 인지료, 법원에 납부해야 될 인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재판부 합의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보전 권리 요지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피보전 권리라 함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주된 권리의 요지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때는 보통상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 또는 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청구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혹시 관리인 해임을 원인으로 청구하실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관리인 해임 청구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취지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이 신청 취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최종적인 목적 또는 원하는 최종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신청 취지대로 주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통상은 1, 2, 3항 세 가지 부분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항에서는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기재하시고, 혹은 구체적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채무자는 어디 소재 땡땡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취지를 첫 번째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에서는 직무대행자를 구해야겠지요. 직무집행 기간 중에 관리인의 직무를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는 직무대행의 취지를 기재하시고, 3항에서는 신청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신청 취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겠지요. 통상적으로는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재하시고, 두 번째는 피보전 권리, 세 번째는 보존의 필요성, 네 번째는 간단한 결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사자들의 관계에는 채권자는 통상 구분 소유자일 테고, 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겠지요. 자, 이에 대응하는 근거 서류를 호갑 위로증으로 구분 소유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되겠지요. 두 번째, 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총회 결과 공고문 혹은 고의번호증을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야 되는데요.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잘못되었다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은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겠고, 두 번째로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할 것입니다.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분은 권한 없는 사람이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셔도 되고, 자, 소집 통지 기간을 미준수했습니다 라는 사유가 있으면 이 사유를 기재하시고, 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집 통지 시 서면 견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하자가 있으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 자료 또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가로 치시고 소갑 매토증 뭐뭐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하자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의사록에 집계 결과가 나오겠죠. 구분 소유자 수, 몇 프로, 의결권 면적, 몇 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삼아서 제출하시되 이러한 수와 면적의 카운트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고 관련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전 권리뿐만 아니라 가처분 사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 또한 독립적인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자,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을 거치지 않고 시급하게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약 관리인으로 잘못 선임된 자가 임기가 거의 다 도과됐다거나 새로운 선출 결의가 다음 달에 있다거나 해서 긴급하게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보존의 필요성 부분도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무관원자가 대표 행위를 계속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관리단 업무와 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고 기재하시고 임기 또한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 사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한 결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증거로 기재했던 소명 방법들을 이렇게 한 번 더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처분 사건에서는 일반 본안 사건과 달리 소갑 앞에 소자를 붙이게 됩니다.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소갑,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소을이 되겠습니다. 첨부 사료로는 위 소명 방법을 첨부하시면 되겠고 공단료 납부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기재하시고 채권자 명을 기재하시고 관할 법원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통상 집합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2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